이번 시간에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분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하냐 안 하냐 그 여부에 따라서 이제 테스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적 테스트라는 게 있고요, 동적 테스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적 테스트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지 않고 테스트하는 방법이고요. 동적 테스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오류를 찾는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동적 테스트라고 해요. 해서 실행을 하냐 안 하냐 그 차이요. 정적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 안 해요. 실행 안 하고 이제 명세서가 됐든 아니면 소스 코드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테스트 기법을 보고 우리가 정적 테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제 소스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스 코드에서 코딩 표준, 코딩 스타일, 코드의 복잡도, 남은 결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게 이제 정적 테스트요. 이 정적 테스트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워크스루라는 것도 있고 인스펙션이라는 것도 있고 코드 검사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워크스루라는 거요. 워크스루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있죠? 개발자가 모집한 전문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개발자 작업 내역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개발자예요. 개발자면은 내가 이제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요. 전문가들이 이제 모셔와서 내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거 그 작업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작업한 걸 보여주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오류가 있냐 없냐 그거 이제 검사해달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크스루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기 전에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오류가 있냐 없냐 오류를 이제 조기에 검출할 그 목적으로 하는 게 우리 워크스루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오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제 그런 발견된 오류는 전부 다 이제 문서화해서 보관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워크스루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펙션이요. 인스펙션이라는 건 이제 워크스루를 좀 더 발전시켜 놓은 건데 얘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산출된 그 결과물 있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품질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품질을 평가하고 이거를 좀 더 좋게 개선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것들 그렇게 이제 제시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작성한 소스 코드 그 검사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적 테스트에는 지금처럼 워크스루다, 인스펙션이다, 코드 검사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테스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이제 오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전부 다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블랙박스 테스트라는 게 있고 화이트박스 테스트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뒤에 섹션에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여기서 이제 블랙박스라는 거는 까만색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상자 자체가 이제 까만색으로 전부 다 쌓여져 있으니까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블랙박스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화이트박스라는 거는 화이트가 하얀색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하얀색으로 이해하지 말고 투명하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투명한 박스냐, 불투명한 박스냐, 그렇게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블랙박스하고 화이트박스는 뒤에 섹션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요. 동적 테스트에는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할 때 뭘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처럼 명세 기반이다, 구조 기반이다, 경험 기반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제 사용자가 요구한 그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 명세서를 보고 그 명세를 빠짐없이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서 전부 다 이제 구현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을 보고 우리가 명세 기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동등 분할이라는 것도 있고 경계값 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기반이요. 구조 기반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내부에 소프트웨어 내부의 논리 흐름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전부 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을 보고 우리가 구조 기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쇼핑몰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회원이 한 명이 들어왔을 때 맨 처음 이제 회원 가입하겠죠? 회원 가입할 때 무슨 오류가 있냐 없냐 그런 거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회원 가입이 끝나면 이제 상품을 검색을 하겠죠? 검색할 때 뭔가 오류가 있냐 없냐 그런 거 이제 검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검색을 했으면 이제 주문을 하겠죠. 그래서 주문하는 것도 이제 검사를 하고, 주문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래요, 사람들이? 결제를 하겠죠. 결제할 때 또 뭔가 오류가 있냐 없냐, 그것도 이제 검사를 하고, 결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물건을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물건 보내고 나면
이제 회원들이 뭐래요? 하루 이틀 뒤에 물건은 어디까지 왔는지 배송 조회를 하겠죠. 그럼 배송 조회는 뭐 이상이 있냐 없냐 그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 내부의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 방법을 보고 우리가 구조 기반 테스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구문 기반이라는 것도 있고요. 결정 기반도 있고 우리 조건 기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험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경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소프트웨어가 됐든 아니면 유사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테스터의 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하는 그 방법을 보고 우리가 경험 기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쇼핑몰을 만들 거예요. 그럼 쇼핑몰 만들어 본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테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 거랑 비슷한 거,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거를 개발해봤기 때문에 어디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금방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보다 이 경험 기반 테스트가 빠르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기반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그 명세가 불충분할 때, 아니면 테스트 시간에 제약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수행하면 효과적인 게 우리의 경험 기반 테스트요. 경험 기반 테스트의 종류에는 에러 추정도 있고요, 체크리스트도 있고, 탐색적 테스팅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세 기반이 뭐다, 구조 기반이 뭐다, 경험 기반이 뭐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종류다 하고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은 뒤에 섹션에 가면 전부 다 이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반 테스트에 따라서 이제 명세 기반이다, 구조 기반이다, 경험 기반이 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뭐가 뭔지 구분할 수 있게 보시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에 따른 테스트요. 얘는 시각이요. 보는 시각에 따른 그 테스트요. 그래서 검증이라는 게 있고 확인이라는 게 있는데, 검증이라는 거는 개발자 시각에서 바라본 거고요. 확인이라는 거는 사용자 시각에서 본 거예요. 사용자랑 개발자랑 입장이 다르겠죠. 그 입장 차이, 각각의 이제 입장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방법이요. 검증은 이제 개발자 시각에서 하는 거고, 얘는 이제 제품 생산 과정을 이제 테스트하는 걸 보고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제품의 명세서대로 제대로 완성이 됐냐 안 됐냐,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걸 보고 우리가 검증이라고 하는 거고요. 확인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용자 요구대로 제품이 완성이 됐냐 안 됐냐,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냐 안 하냐, 그걸 이제 테스트하는 걸 보고 우리가 확인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 시각이냐 사용자 시각이냐, 거기에 따라서 검증과 확인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거 이제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른 테스트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회복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회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아팠다가 회복하는 것도 하나의 회복이죠.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결함을 주어서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실패하도록 그렇게 만든 다음에 올바르게 복구가 되냐 안 되냐, 그걸 이제 확인하는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회복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 안전 테스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불법적인 그런 침입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냐 없냐,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게 우리 안전 테스트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 테스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영어로 지금 스트레스라고 써 있죠. 얘는 이제 시스템에다가 과도한 정보량,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쭉 보내요. 그렇게 보내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보내요. 그렇게 이제 과부하를 걸어요. 과부하 시에도 소프트웨어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냐 안 되냐, 그거 이제 확인하는 게 우리 강도 테스트요. 그 다음에 이제 성능 테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성능이요. 실시간 성능이 됐든 전체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을 진단하는 그런 테스트를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응답 시간이 됐든 처리량,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 보고 우리가 성능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 테스트요. 이 구조 테스트라는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내부에 논리적인 그런 경로가 됐든 소스 코드의 복잡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구조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귀 테스트요. 회귀 테스트라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어 쓰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뭐 기능 같은 것도 더 추가하고 하죠.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에 변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정해 놓은 그런 코드들이 있어요. 그런 코드들이 새로운 결함이 없다, 그걸 이제 확인하는 게 우리 회귀 테스트요. 그 다음에 이제 병행 테스트라는 것도 있는데, 병행 테스트라는 거는 변경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기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변경 전, 변경 후,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서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테스트를 보고 우리가 병행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른 테스트의 종류에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들이 각각이 뭐가 뭔지만 그냥 구분할 줄 알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 여부에 따라서, 테스트 기반에 따라서, 시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방법이 있어요. 자, 이 내용 잘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